오늘은 비 소식이 있었는데 너무 라이딩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푹푹 찌는 그런 날씨일 텐데 오늘은 굉장히 시원하고 너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오늘 즐겁게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이스 오픽스 에어 모델로 라이딩을 하러 이렇게 나왔고요. 정말 타보고 싶었던 모델 중 하나였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 첫 라이딩 느낌은 정말 대박입니다. 지금까지 탔던 미니벨로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미니벨로가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크스 시티였습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튜닝도 좀 많이 해놓은 상태인데 바이크스 시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이 브롬통과 1:1 규격으로 프레임을 설계를 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액세서리들은 다 호환이 가능해서 가장 가성비 좋은 미니벨로로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바이크스 시티가 저한테는 압도적으로 좋았던 미니벨로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이렇게 에이스 오픽스 에어 모델을 타보니까 1순위 모델이 뒤집힐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만큼 이 첫 주행 느낌이 너무 좋고요. 트라이폴드 중에서 유일한 알루미늄 프레임 재질을 갖고 있는 트라이폴드인데 승차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이게 근데 승차감이 왜 이렇게 좋지? 이게 알 수가 없네. 제가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를 첫 주행했을 때 느낌이 좋았던 이유가 지금까지 라이딩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정말 설계가 잘 됐습니다. 이게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신장이 크신 분들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작은 크기로 나오는데 저도 신장이 큰 편은 아니라서 웬만한 미니벨로는 다 이렇게 편하게 탈 수 있지만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좀 여유롭게 나왔습니다. 핸들 길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바이크스 시티보다도 높이가 조금 더 높더라고요. 그리고 안장과 핸들과의 간격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반접이식 미니벨로보다도 트라이폴드가 유독 휠베이스 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주행을 해보게 되면 안정감이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폴드를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안정감 있는 주행감 때문에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는 전체적인 지오메트리가 여유롭게 나오고 또 거기에 휠베이스까지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첫 주행했을 때 느낌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트라이폴드를 타시는 분들도 그렇고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머드가드하고 리어렉을 장착을 하고 타시지만 이 트라이폴드 자체가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는 그런 미니벨로라서 경량을 위한 목적으로 머드가드하고 리어렉을 탈거하고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머드가드하고 리어렉 있으면 편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폴딩을 했을 때 끌바도 가능하고 머드가드도 물론 있어서 나쁠 건 전혀 없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빗길을 지나갈 때도 등에 이물질이 튀기는 걸 방지를 해주고 쾌적한 주행이 가능해서 어쩔 때는 머드가드를 달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이 어울리지 않아서 장착을 안 하는 부분도 있고 경량 목적으로 또 탈거를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컸습니다. 하지만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리어렉, 머드가드 그리고 MKS 페달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MKS 페달은 너무 좋지만 약간 무겁다는 게 단점인데 워낙 가볍게 나온 모델이라서 MKS 페달도 장착을 했고요. 거기에 스퍼사이클 벨까지 장착을 했고 킥스탠드도 물론 달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구성이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게를 측정을 해보면 9.5에서 9.6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가볍죠. 사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현재 출시된 트라이폴드 중에서는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빌만한 모델이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보다 더 좋은 트라이폴드가 나올까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경량을 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튜닝을 하시죠. 실제로 이제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도 이제 티타늄 프레임으로 튜닝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P라인 그리고 T라인까지 굉장히 고가의 모델도 어떻게 보면 경량을 목적으로 출시를 한 그런 모델들이라서 굉장히 좀 가격대가 비쌉니다.
T라인은 800만원 이상, 그리고 뭐 P라인은 400만원 이상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대에 맞는 구성인가 싶을 정도로, 저도 예전에 브롬톤 C라인을 오랫동안 탔었는데 200만원 후반대 정도 주고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타면서도 굉장히 좀 불만이었던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상대적으로 무게도 많이 무거웠었고, 이게 과연 200만원 후반대에 그런 게 맞나. 물론 브롬톤이라는 미니벨로 자체가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브롬톤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좋은 모델이 출시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에이스 오픽스 에어를 타면서 여러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브롬톤의 단점을 다 보완한 그런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현재까지는 단점을 찾아보고 싶어도 아직까지는 단점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브롬톤을 타면서 제가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제 무게하고, 그리고 내장 기어 방식이라서 경쾌하게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좀 묵직한 그런 느낌으로 동네 마실용으로 타는 그런 미니벨로였는데, 지금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는 외장 기어에 경쾌하게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무게는 뭐 지금 현존하는 트라이폴드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따로 튜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본 순정 상태인 그대로가 너무 가볍기 때문에 따로 투자할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브롬톤을 타면서 단점으로 느꼈던 부분이 수제작으로 영국에서 제작을 하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스틸 프레임을 사용을 하는데, 스틸 프레임이 무조건 이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좀 무거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녹에 너무 취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전에 제가 브롬톤을 타면서 우중 라이딩도 꽤 했었는데 라이딩을 하면서도 굉장히 찝찝했었습니다. 워낙에 또 이게 스틸 프레임이고 녹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서 방청 작업도 하면서 그렇게 아껴가면서 탔었는데,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 뭐 녹 걱정은 전혀 할 필요도 없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날씨가 좋지 못해서 일기예보 상으로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내린다고 했었는데 비가 내릴 걸 알면서도 그냥 라이딩 하러 나왔습니다. 그만큼 비를 맞아도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요. 이 프론트 가방 같은 경우에도 따로 커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브롬톤의 그런 치명적인 단점들을 다 보완한 트라이폴드가 에이스 오픽스 에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에는 유사 브롬톤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브롬톤 모델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체적인 외형은 비슷하지만 프레임 재질부터 설계까지가 완전히 다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알루미늄 프레임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프레임 형상이라든지 두께, 그리고 여러 모양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만큼은 유사 브롬톤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탄생한 그런 트라이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했던 승차감 부분도 오늘 타보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이라서 조금 딱딱할 거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제가 실제로 타보니까 오히려 더 승차감이 좋습니다. 아직도 그 이유를 잘은 모르겠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만큼은 제가 확실히 좀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이 브롬톤만의 그런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그런 제품들이 때로는 진짜 갖고 싶다 할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출시가 되는데, 요즘 출시되는 트라이폴드를 보게 되면 정말 색상을 잘 뽑아냅니다.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 같은 경우에도 색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약간 좀 튀지 않은 색상을 개인적으로 선호하는데, 제가 에이스 오픽스 에어만큼은 색상이 너무 이뻐서 제가 대여를 한 제품이지만 이 색상을 선택을 해서 지금 타고 있는데, 실제 색상을 이렇게 봐도 싼티나는 색상이 절대 아니고요. 정말 세련된 색상으로 잘 뽑혔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에이스 오픽스 에어도 정말 색상을 잘 뽑아서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에이스오픽스 에어의 내구성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내구성 부분은 오래 타본 게 아니라서 지금 딱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 트라이폴드보다도 훨씬 더 두껍고 굵게 제작이 됐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윈이나 독도 모델을 보게 되면 알루미늄 프레임이죠. 하지만 이 에이스오픽스 에어와 프레임 굵기를 비교해보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에이스오픽스 에어가 더 두꺼운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반접이식 알루미늄 프레임도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죠. 저도 오랫동안 탔지만 전혀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반접이식 미니벨로 같은 경우에는 딱 중앙에 이렇게 접히는 부위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트라이폴드보다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트라이폴드 같은 경우에는 접히는 부분이 조금 더 앞쪽에 있고, 그리고 곡선형 프레임이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이 트라이폴드의 설계가 조금 더 튼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타봐야지 이 내구성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외형적으로만 판단을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제가 자주 가는 커피숍을 가려고 이렇게 라이딩을 나왔는데, 하필 또 오늘 휴무네요. 그래서 급하게 다른 카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영상 찍으면서 꽤 달렸더니 배가 고프네요. 에너지젤을 들고 왔는데 그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너지 젤이 UMET라는 에너지 젤이고요. 발포 비타민처럼 물에 타먹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서 제가 최근에 잘 먹고 있는 제품입니다.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그 경기를 하는 도중에 이 제품을 먹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핫했던 에너지 젤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영상 설명란 보시면 10% 정도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 코드를 적어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건 잘 먹지를 않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또 알루미늄 프레임에 비 올 거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시원하고 좋네요. 에이스오픽스 구매하실 분들은 이 킥스탠드가 가장 좋습니다. 딱 세웠을 때 밸런스가 가장 잘 맞고요. 보통은 킥스탠드를 잘못 설치하면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카본 킥스탠드는 에이스오픽스 에어와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품 찾아서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니벨로를 타면서 가장 바래왔던 부분이, 항상 들고 다니면서 타고 싶을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꿈꿔왔었고요. 그래서 이 미니벨로라는 장르가 가장 근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즐겁게 미니벨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스오픽스 에어는 잠재력이 정말 무궁무진한 그런 미니벨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미니벨로를 타면서 즐거운 모습들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